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첫 인터뷰는 지금 어제도 저희 이종훈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착점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뇌물죄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쟁점과 전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뭐 비슷합니다. 얼굴도 좋아지셨는데요? 지금 세수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더우니까. 예, 예. 자,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지금 네. 국정농단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 관련된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 뇌물죄가 중요한 겁니까? 삼성그룹에.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으로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네.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가 뇌물죄입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은 직권남용 같은 거 이런 거는 법정형으로 놓고 봤을 때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처벌 수위 자체는 낮거든요. 요거 뇌물죄는 몇 년입니까? 뇌물죄는 지금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된다면 예. 그러면 지금 액수가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처음에 구속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나 무기징역 받느냐라고 예. 했었을 때 그게 뇌물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언제가 결심 공판입니까? 지금 아마 결심 공판을 8월 네. 7일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오늘 이제 어제 특검에서 신문을 했고 오늘 네. 변호인단이 신문을 했고요. 네. 이제 피고인들이 줄줄이 다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이 재판을 받는 신분이기도 하지만 사건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라 또 뭐 예. 실제로 뭐 범죄를 자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증인 그러니까 증거 조사 절차가 예. 뭐 피고인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지금 만기가 되고 6개월이 거의 다 채워진 그렇죠. 겁니다. 8월 27일이 만기인 거죠. 만약에 이분이 형을 갖다가 1년 받았다 그러면 예. 6개월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차감되고 나머지 6개월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프리업 어쩔 수 없이 네. 사람을 가둬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형벌을 받게 되면 그만큼 빼야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뇌물죄 적용 가능할까요? 변호사들이 제일 그 답변을 뻐리는 부분이 그죠. 될 거냐 안 될 거냐인데요.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 굉장히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삼성의 미래전략실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네. 그곳에 포함된 뭐 간부들이 전부 특검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는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나가서 말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네. 위증으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말을 안 했다가 네. 자신들이 피고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은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네네. 또 어차피 말을 바꾸려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말을 막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나머지 미래전략실 간부들이 우리가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여한 바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뭐 유무죄가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문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인데 네. 두 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독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주고 갔는지를 바깥의 객관적인 정황만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뇌물죄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밖에 있는 예. 장소가 없는데 예. 한 분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증인신문에 안 나오고 예. 다른 한 분이 마치 나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전혀 뇌물죄와 상관없는 JTBC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정유라 이름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특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최소한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정유라와 관련된 이름 같은 것들을 들었다. 내지는 직접적으로 최순실을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식의 그런 진술들이 그렇죠.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싹 빼고 있어요. 왜 뺄까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일단 이런 겁니다. 삼성이 직접
뭐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네. 최순실을 다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뭐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경제 공동체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묶여야 되는데 예. 박 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최순실이나 정유라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쪽이 되게 가깝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끊는 겁니다. 우리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얘기 들은 바가 없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승마만 지원하라고 했고 그거를 최순실이 자기가 박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를 강요했고 우리는 마지못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원천적인 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는 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거지. 그렇습니다. 나머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아예 모르는 거고. 아예 모르는 거고. 미전실에 있던 뭐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이나 뭐 박상기 사장 이런 분들은 그냥 농락을 당한 거고. 그렇습니다. 최순실이가 다 뒤집어 쓰는군요. 근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뒤집어 쓴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최순실도 뇌물죄는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 전 대통령과 묶여야만 최순실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최순실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전략인데.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변호인단의 전략이 아주 섬세한 부분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오늘이군요.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레이저를 맞았다는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내가 사실 뭐 아버지 말고는 크게 누구한테 야단맞아 본 적도 없고 여자한테 그런 자리에서 그 꾸짖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과하게 표현을 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생각해 보면 별로 뭐 영양가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싶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재계 1위 총수를 불러다 놓고 사실상의 총수를 불러다 놓고 레이저를 쏠 정도로 강력하게 질책을 했다. 근데 총수가 나는 내가 이걸 직접 안 하고 그냥 부하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모른다. 이게 성립이 안 될 수 있죠. 그냥 나온 정도가 엄하게 얘기한 정도니까 알아서 밑에서 해라라고 넘긴 다음에 자기는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주 세밀한 것들까지 지금 조율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이 삼성의 변호팀들의 전략, 재판 전략을 보고 좀 어떤 느낌이 많이 참고가 되십니까? 참고라기보다는 이제 결과죠. 결과로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변호인단은 다 하는 거니까 이게 딱 구조가요. 언론에서 그 부분은 좀 꼬집어냈던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빠져나갈 수 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관주 전 문화소통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조 전 정무수석 당시 정무수석일 때 보고라도 했으면 이거 그때 일이 막아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거 보고를 안 한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다. 그 한마디 가지고. 그 한마디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무죄가 나오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구조가 비슷해요. 지금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관여된 걸 들었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탈라면 안 되니까 나야 뭐 40년 직장 생활 했으니 그냥 문제가 생겨도 내가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이래서 다 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를 했더라면 일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최지성 부회장이 다 대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만약에 뭔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중 구조입니다. 일단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쪽으로 삼성은 전략을 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설령 되더라도 최지성 부회장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언론정까지. 그렇죠. 다만 이제 반대로 특검에게 또 유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전히. 뭐 대표적인 게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쨌든 그 국민연금을 동원했던 부분은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청와대가 아무 이유 없이 동원을 했겠냐라는 부분은 또 이제 삼성이 불리하고 특검이 유리한 거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권력 앞에서는 눈치를 보고 지내왔던 게 사실은 개혁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오제이 심슨 재판처럼 그래서 왜 비싼 돈을 주면서 좋은 변호사를 살려고 하는지 이유가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뭐 변호인단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모든 변호인단으로서 시나리오를 짜는 건 맞지만 권력의 눈치 때문에 법원이 지금 뭐
유무죄를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소한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무슨 심판이 났었습니까? 저번에 그 조 장관, 예. 조 정무수석의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시민들이 그 재판관에게 문자도 보내고 예. 항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존엄이 예.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어떨 때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어떨 때는 자초한 것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그렇죠.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꼭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 지난해 물론 이제 검찰을 위주로 많이 벌어진 일이긴 했지만 네. 정관예와 관련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정관 중에는 판사 출신도 있었죠.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아서 네. 그 네이처 리퍼블릭 회장으로부터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받는 게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몇 개만 터져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워낙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 할 때 모 장관 후보도 뭐 어떤 로펌에서 3천만 원씩 그 월급을 받고 예. 이런 내용들이 간단히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반반이라 놓고 보고요. 예. 뇌물죄 성립 예. 가능성이. 근데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무기징역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액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량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5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액수가 너무 커요.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삼성만 놓고 봤었을 때도 430억이 넘습니다. 어이구야. 예. 예. 그러니까 한쪽은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을 한 거는 예. 이제 간접적으로 뇌물이 된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의 그 독일 쪽이 직접적으로 지원한 거, 네. 코어 스포츠였던가요? 그 예. 회사와 거래를 지원 계약을 해서 204억인가를 삼성이 지원을 하기로 했고, 실제 네. 35억 원은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 액수라고도 하죠, 뇌물로 따지면.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서 우리 박린 기자하고 예. 네이마르가 주급으로 받는 게 600억이래요. 아,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는데요. 갑자기 그렇죠. 왜 기운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드린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무죄가 된다 그러면 자 네. 이제 무죄 시나리오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시나리오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청탁이라는 부분이 과연 있었느냐인데 그 청탁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대가 관계 받은 게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 보여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연금을 동원했다고 보는 게 사실 맞아 보이고 예. 최근에 청와대에서 문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관해서 네. 청와대 내에서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도 있었기 때문에 예. 청와대가 뭔가 해준 거는 조금 비교적 뭐 가까이 보이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한 직접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찾기가 지금 전면적으로 다 진술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뭐 변호사로서 꼭 빼는 게 아니라 그건 네. 정말 모르는 겁니다. 네. 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도 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극히 네. 일부분이고 저도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뭐 어려운 게 그 기록들을 다 본 건 아니거든요. 특검이 이렇게 허술하게 특검 조사를 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조사 단계에서는 충분히 수사를 저는 했다라고 보는 게 네. 그래서 이 삼성 미전실 간부들이나 이재용 부회장도 이 박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을 때는 가서 말을 안 한 겁니다. 네.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는 분명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네. 다른 사람의 재판이지만 뭔가 얘기를 해놓으면 그 기록을 고스란히 받아서 자기 재판에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비난을 감수하고 입을 닫아버린 거죠. 8월 7일 날 월요일 날 재판이 나고 나면 선고 공판 나고 나면 양지열 변호사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결과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